병원에서 항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받고 이제 또 뭐 MR, 뭐 PET-CT 찍어보고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신난다 해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여태까지 참고 참았던 그 삼겹살도 먹고 소도 먹고 밤샘 모스떡밥 치보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 없어졌다. 질병이 없어졌다는 게 건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질병과 건강 사이에는 방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안 보입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병 상태에 있었으니까 방건강의 맨 오른쪽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건강이 가깝습니까? 질병이 가깝습니까? 굉장히 멀죠. 뭡니다. 이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건강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다가는 건강 질병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건강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그게 식사와 운동, 여러 가지 요법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들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은 암은 위암이고, 요즘 뭐 갑상선 암이 추월 했습니다만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장암, 전립선, 유방, 대장 이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1위다. 아시아 1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4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죠. 불과 1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대장암이 굉장히 드물었고 미국에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이게 뒤바뀌었죠. 우리나라는 대장암이 많고 미국은 대장암 발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식사에 대한 그런 경종을 1977년도에 조지 맥거건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인들의 식생활 양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빨리 이 식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게 77년도에 보고가 되었고, 국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긴 암들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는 건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이 영양 때문이라, 영양이 결핍돼서, 영양이 불균형이라서. 그래서 영양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물론 다른 원인들, 뭐 독소, 과부하, 수면, 휴식 부족, 과잉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양적입니다. 우리의 먹거리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먹거리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항암 치료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생선을 많이 드시라고, 장어도 구워 먹고 해라고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현대의학에 항암 치료나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서는 아주 권위자이시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가들이신데, 그런데 영양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영양학이라는 건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학은 지금 저도 영양학을 계속 지금 10몇 년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영양학이 완전히 뭐 토일, 지금 이번 날 들어서는 토일 계속 내 사생활 완전히 역시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과연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암에 대한 현대학적인 치료에 대한 그런 논문만 해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 논문들도 제대로 다 읽으려면 자기 개인 생활을 기사하면서 읽어야 될 정도로 바쁩니다. 낮에는 진료해야지, 학교 강의해야지, 밤에 또 논문 봐야지, 논문 써야지 엄청나게 바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영양학은 이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이과대학 졸업하고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시간 투자, 돈을 투자해야 영양학적 지식을 자꾸 업데이트 시키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영양학적 그런 지시상 고기 생선 많이 먹으세요. 그 신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람들 영양학 공부를 안 했거든요. 현대학에서는 대가들이지만 영양학은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우리 의사들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제 10만 몇만 되는데 그 중에 영양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됩니다. 1%가 안 되죠. 1%가. 99%는 영양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받을 때는 고기 생선 뭐 가리지 말고 뭐든지 잘 드시라. 잘 드시라 하는 거는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체중이 떨어지고. 체중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체중이 유지되고 오히려 뭐 살이 쪄가지고 지금 좀 빼야 되실 분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살이 빠지면 고마운 거죠. 그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겠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나중에 오시겠지만 많이 남는 잉여 칼로리는 암세포를 먹이 살리는 원료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해라는 거지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 부족이 아니고 칼로리 부족. 우리가 식사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다면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뭐든지 먹어서 칼로리만 보충되면 체중은 유지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아야 우리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단백질 콩이고 고기고 생선이고 많이 먹고 운동을 전혀 안 한다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뱃살로 갑니다.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 지방으로 채입니다. 포도당이 암세포를 먹이 살린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포도당이 있는 식사를 줄여야 되겠다. 그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포도당이 정상세포의 먹이도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전혀 안 먹겠다. 이거는 정상세포도 굶어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도당이 어떻게 우리 정상세포에게 도움이 되느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포도당을 바뀌어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우리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죠. 차의 기능을 못합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못한다면 세포의 기능이 상실돼요.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이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요 과정이 있다. 그냥 포도당 많이 공급했다고 이것이 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이렇게 영양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없다면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을 바뀌고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꿔버리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B1, B3, B5, B2, 마그네슘 여기 지금 식물 영양소는 좀 편성 복잡해서 빼놨습니다. 식물 영양소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같이 있어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이런 게 없다면 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포도당에서 에너지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다면 지방으로 가고 암세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데 이 단백질이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단백질은 잉여 단백질이 되어가지고 전부 지방이나 암세포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필요할 때 포도당을 신합성시키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참여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칼로리를 유지해야 된다. 칼로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체중이 빠질 때 고기 생선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칼로리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칼로리를 보충하시더라도 영양소가 없다면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전부 암세포를 먹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기는 먹더라도 탄수화물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있는, 같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현미밥. 현미밥 같으면 탄수화물도 있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충분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밀, 그렇죠.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햄버거니 라면이니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암세포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라면을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 암세포 좀 먹이 살린 거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과자를 좀 먹었다. 과자를 통밀로 안 만들죠. 그냥 정제된 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좀 먹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암을 악화시키는 습관은 500식품,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흰 조미료, 500식품을 많이 먹든지, 칼로리를 너무 높게, 그럼 여분의 칼로리가 암세포를 먹이 살리죠. 그 다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단백질을 적당히 먹어야지. 물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거든요.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이 만약 고갈된다면 우리가 성장이 멈추겠죠. 우리 세포 대사도 멈추고. 그렇지만 우리 현미밥이나 야채 반찬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봤자 암세포를 먹이 살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요 속에는 화학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더라도 그게 오늘날 우리 공장식 축산이라고 해가지고 집단 사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방목을 시키면은 그나마 나은데 집단식,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방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삽시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화장실 딱 배치라고 그러고 화장실 없어요. 가축들 우리의 화장실 따로 있던가요? 그냥 여기서 묵고 사고 합니다. 물론 한 번씩 일하는 아저씨가 와서 바닥 싹 밀고 쓸고 닦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묵고 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뭔가 병에 걸리겠죠. 병에 걸리고 그 병은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전염됩니다. 그러면 농가의 사장님은 쫄딱 망하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가축들이 병에 걸려버리면 자기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약을 쓸 수밖에 없죠. 방충제, 살충제 써야 되고 사료 속에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얘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좀 비실비실하다 싶으면은 항생제 주사를 놓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병에 걸려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기, 생선도 요즘 다 양식을 하잖아요.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이 전부 화학물질 범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상품적 가치는 몸무게잖아요. 몸무게. 우유 같으면 우유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몸무게를 늘리려면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사료 속에 타가지고 빨리 자라게. 그리고 운동을 억제를 해줘야 비계가 버럭버럭 늘겠죠. 그럼 운동을 최대한